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순영업 손실, NOL이라고 하죠. C법인을 다루신다면 이게 단순 손실 기록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근데 이걸 제대로 쓰는 게 또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미국 C법인 NOL, 이게 정확히 뭔지 내국세입법 섹션 172에 나오죠.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히 요즘 몇 년간 확 바뀐 2월 규칙, 좀 까다로운 사용 제한 규정들, 예를 들면 80% 소득 한도라든가 섹션 382 소유권 변경 제한 같은 거요. 이런 핵심들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복잡한 NOL 구정을 당신이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통찰력을 얻도록 돕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NOL은 그 가치를 제대로 쓰려면 정말 세심한 관리가 꼭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 딱 부딪히는 게 회계상 손실이랑 세법상 NOL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조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과거에서 넘어온 NOL 공제액, NOLD라고 부르는데 이건 당해연도 NOL 계산할 때는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가산해야 돼요. 아, 그렇죠. 과거 손실이 현재 손실 계산에 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중복을 막는 거군요. 시법인 관련해서 특히 좀 더 까다로운 조정 항목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 수입 배당금 공제, DRD 조정이에요.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내국세입법 섹션 243회에 따른 건데요. 보통 DRD는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 그 안에서만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어쩌면 전략적으로 아주 유용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소득 한도를 그냥 무시하고 DRD 전액을 다 공제했다고 가정했을 때 없던 NOL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 NOL이 더 커진다. 이러면요, 그 소득 한도 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아, 정말요? 네. 즉 DRD를 통해서 NOL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져서 NOL 금액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놓치기 쉬운데 잘 쓰면 차이가 꽤 큽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전략 포인트인데요. 그냥 주어진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NOL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니. 그럼 이렇게 계산된 NOL,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2월 규정 변화를 좀 봐야겠네요. 이게 요즘 엄청 복잡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발생 시점 따라서 적용되는 룰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치 여러 층으로, 레이어로 쌓인 자산처럼 봐야 합니다. 크게 나누면 2017년 말에 통과된 세법 개정안 TCJA라고 하죠. 그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2017년 이전에 생긴 Pre-TCJA NOL은요. 2년 소급 공제하거나 앞으로 20년 동안 2월에서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연도 과세소득의 100%까지 전부 다 공제가 가능했죠. 그랬었죠. 근데 TCJA 이후, 그러니까 2018년부터 발생한 NOL은 원칙적으로 소급 공제가 없어지고 대신 무기한 이월이 가능해졌고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월에서 사용하는 해의 과세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이 한도가 생긴 거죠. 정확합니다. 그 80% 한도가 정말 중요해요. 2021년 이후 발생한 손실은 다시 TCJA 규칙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소급 안 되고 무기한 2월 80% 한도 적용. 네, 딱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있는 그 20년짜리 프리-TCJ NOL을 먼저 쓰는 게 유리해요. 80% 한도 제한이 있는 포스트-TCJ NOL보다요. 쓸 수 있을 때 100% 쓰는 게 좋으니까 선입선출 방식이죠. 네, 5-4. 알겠습니다. NOL 계산 잘하고 2월 규칙 따라서 잘 관리해도 막상 쓰려고 할 때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어떤 게 가장 좀 치명적일까요?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내국세입법 섹션 382에 따른 소유권 변경 제한입니다. 오너십 체인지요. 이게 뭐냐면 손실이 많이 쌓인 회사를 인수해서 그 과거 손실로 이익을 막 상쇄하려는 그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근데 핵심은 이 소유권 변경이라는 게 꼭 큰 M&A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3년이라는 테스트 기간 동안에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들, 이 사람들의 지분율 합계가 누적해서 50%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소유권 변경이 일어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50% 증가가 아니고 50%포인트 변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 가진 주주가 61%가 되면 51%포인트 변동인 거죠.
이게 생각보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투자를 여러 번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NOL 쓰려고 보니까 제한 걸려있네? 이렇게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소유권 변경이 딱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생기는 건가요? 그 소유권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NOL, 이걸 변경 전 손실 Pre-Change Loss라고 하는데 이 손실의 연간 사용액의 한도가 딱 걸립니다. 이 한도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변경 직전의 그 기업 가치에다가 IRS가 매달 발표하는 장기 면세 채권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물론 기업이 상당한 미실현 내재 이익, NUBIG라고 그러니까 장부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높은 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한도가 좀 더 늘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제한은 NOL이라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NOL이 아무리 많아도 매년 쓸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버리니까. 네, 마치 엔진 연료는 많은데 매년 쓸 수 있는 양의 조절 장치, 뭐랄까 스로틀이 달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본구조 변경 같은 거 계획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이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연방 규정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마다 NOL 규정이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대부분 주가 연방 세법을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는데 conformity, NOL처럼 주 재정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주 자체 규정을 따르는 경우, decoupling 가 흔합니다. 아, 주마다 왜 다르게 하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주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아니면 주마다 추구하는 경제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방이랑 다르게 NOL 2월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돼요. 연방은 이제 무기한인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특정 기간, 예를 들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특정 소득 이상의 기업은 아예 NOL 공제를 못하게 막기도 했어요. 일시 중단시킨 거죠. 그러니까 연방 NOL이라는 별개로 사업을 운영하는 각 주별로 NOL 장부를 따로 관리하고 그 주의 특정 규정을 꼭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또 일이죠. 그렇군요. 2중 3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네요. 자, 정리해보면요. C법인의 NOL, 이거 분명히 강력한 세무자산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쓰려면 첫째, 정확한 계산, 특히 그 DRD 조정의 미묘한 부분까지 알아야 하고 둘째, 발생 연도별로 다른 2월 규칙, 특히 80% 소득 한도라는 중요한 변화를 알아야 하고요. 셋째, 섹션 382 소유권 변경이라는 예상치 못한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별 규정 차이까지 고려해야 한다. 와, 정말 정교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네요. 네, 핵심이 딱 그거예요. 세법 변화랑 이 복잡한 규정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NOL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깊이 파고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NOL 사용이 과세소득의 80%로 제한되고 또 섹션 382 같은 복잡한 소유권 변경 규정이 항상 잠재적인 위험으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세금 계산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 혹시 기업들의 M&A 전략이나 좀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 섹션 382 제한 발동 가능성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어쩌면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거래나 꼭 필요한 구조조정을 오히려 더 꺼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